이렇게 홍콩 시위와 관련된 사진을 본다고 해서 홍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들여다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콩의 전체 인구가 75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즐길 때 주로 찍는 것만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사진을 보는 것, 그리고 보면서 과연 그 안에 어떤 내용이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이 담기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매거진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보스토크 매거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19호 홍콩을 다뤘던 매거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가 좀 화려한데요. 그 투명 홀로박이라고 하는 후가공을 써서 표면이 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던 책인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사진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제 홍콩 시위 중에 그런 체류탄이 터지고 되게 연기가 자욱한 장면 속에서 잠깐 멈춰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시위의 어떤 내막이나 뒷이야기들을 조금 깊게 다가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호 중에 주요 사진 작가들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번 호는 5부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홍콩이라는 도시를 겉 외양들, 홍콩이라는 장소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영화 도입부에 어떤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를 조망하듯이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 작가들의 새 작업을 동시에 교차 편집해서 꾸몄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사실은 2호의 메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국내 작가들 중에 황혜지 작가, 장진영 작가, 주영성 작가 3명의 작가가 홍콩에 가서 직접 그 시위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홍콩 시위의 그 당시의 현재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생생한 사진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3부는 사실은 2020년에 발생했던 홍콩 시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알아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4부에서는 사실 사진만으로 다 그런 것들을 깊게 알거나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서 홍콩 시위를 조금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글들도 좀 수록했고요. 그리고 5부에서는 이제 시위가 그 당시에 현재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위는 특별한 어떤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 이전에 홍콩의 일상이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위 이전에 홍콩의 일상을 담은 그런 작업들도 함께 좀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홍콩 시위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가나 필자들을 섭외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이곳 한국에 있고, 그리고 홍콩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거리가 멀리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가들이나 필자들을 통해서 대신 사실 그들이 본 것들을 전달받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합쳐지고 겹쳐져야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사진이나 글들을 조금 구성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보는 앤디 양과 로맹 자케 라그레즈 그리고 워드 로버츠, 이렇게 3명의 사진가의 작업을 함께 이렇게 보는 화보거든요. 그래서 앤디 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홍콩에 머물면서 그 홍콩의 도시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로맹 자케 라그리즈라는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에 머물면서 홍콩의 그 도시의 어떤 그 고층 빌딩들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그리고 워드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도시의 모습이지만 좀 더 그 고층 빌딩의 어떤 유리에 비쳐 있는 도시의 모습들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들을 주목하면서 작업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작가를 통해서 이들의 시선을 겹쳐보면서 이제 홍콩이라는 도시를 조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끔 도입부의 화보로 이렇게 꾸며보았고요.
이 책의 가장 이번 호에 그 홍콩을 다룬 호의 가장 중요한 메인 화보는 지금이 아니면 결코라는 제목으로 사실 그 황현희 작가, 장지정 작가, 주영 작가 국내 사진가 3명이 홍콩 시위를 촬영한 모습과 또 그들이 쓴 글을 배치해서 함께 보여주는 화보인데요. Now or Never라는 그 이 책의 부제는 사실은 황현희 작가가 시위 중에 시위하는 모습을 찍은 것 중에 이제 그 낙서가 되어 있는 벽보에 이제 구호가 되어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게 나오는 사진 중 그 구호가 Now or Never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나타나 있는 그런 구호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금이 아니면 결코라는 제목으로 3명의 국내 사진가의 화보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같은 홍콩 시위를 찍었지만 사실은 황혜지 작가, 장지영 작가, 주영수 작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홍콩 시위의 어떤 전후 관계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장진영 작가의 작업인데요. 장진영 작가는 사실은 오랫동안 홍콩에 머물면서 홍콩 시위의 거의 기승전결 모든 과정들을 찍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었고 한동안은 사실 홍콩 시위에 관한 어떤 사진과 소식을 전하는 되게 중요한 허브 역할을 했던 사진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위 사진, 어떤 시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장진영 작가의 작업에 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위대의 어떤 도열에서 시위를 준비하는 모습, 이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나게 볼 수 있고 때로는 그 시위대와 경찰이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진영 작가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간 촬영을 해서 이 작가의 작업을 쭉 보면 홍콩 시위가 전개되는 과정들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런 다큐멘터리스트나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홍콩 시위를 취재하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김영미라는 PD, 김영미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홍콩 시위를 취재하고 이제 저희 이 홍콩어에 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보면 시위대 취재 중 만난 아이들은 실종과 국고폭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실탄을 맞은 아이는 다행히 운 좋게 긴급수술을 받고 살았다. 그가 수술받던 병원을 취재하며 나는 아이의 친구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화난 아이들은 나에게 따져 물었다. 내 친구가 왜 총을 맞아야 해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취재진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그냥 어른이었다.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주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홍콩 시위가 되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콩의 전체 인구가 730만, 75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에 비한다고 하면 200만의 숫자는 되게 엄청난 숫자인 거죠. 많은 국민들이 홍콩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시위를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이제 그 시위대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장진영 작가의 작업 중에는 애드미럴티 시위대라고 해서 시위 장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위대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어떤 옷차림들 이런 것들을 마치 증명사진 찍듯이 정면에서 찍은 작업들도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이제 홍콩 시위의 어떤 시각적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마스크도 많이 하고 고글도 끼고 전체적으로 까만 옷을 입고 그런 복장들이 이제 시위대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체류탄 가스나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홍콩 시위에서는 각 거리에 있는 CCTV나 이런 감시 체계들이 얼굴 인식을 되게 잘 해서 시위대들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금방 신분이 탄로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복장들은 다분히 이제 그 얼굴 인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업들도
장지영 작가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황혜지 작가는 사실은 평소 하는 작업들은 이런 사회적인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주로 개인적인 주변의 지인들의 초상이나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들이라서 장지영 작가처럼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사진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감성적인 느낌이 담겨 있는 사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황혜지 작가는 어떤 시위의 어떤 기승전결, 어떤 전후 맥락보다는 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눈빛, 손짓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진영 작가의 어떤 기승전결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포토스토리,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황희애 작가의 시선, 그래서 황희애 작가의 글을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황희애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내 기록이 선할 것이란 믿음이 없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보다니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뒤로 밀려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사진을 찍었다. 버릇처럼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피로에 휩싸여 증오만이 남은 경찰의 눈이기도 했고 희생을 일찍 알아버린 앳된 시위대의 눈이기도 했다. 내가 바라본 것이 전부 인간의 눈이라는 게 때때로 서글퍼지기도 했다. 난간에 올라가려고 발을 딛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내 팔을 세게 잡아주셨다. 빛을 본다는 점에서 생긴 이해가 우리를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하나에서 둘, 둘에서 하나. 눈이라는 단서가 숙제처럼 남았다. 나는 당신들의 시간이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제 가령 이런 격한 현장 속에서 찍는 사진가들은 되게 뭔가 강한 신념이나 어떤 굳게 사회가 변할 거라는 어떤 생각들이나 주장들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진가들도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위 현장을 가서 사진 찍는 것은 사진가의 역할이 어쨌든 간에 그런 현장들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황혜지 작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이 어떤 변화나 그리고 자신의 기록이 선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눈빛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눈빛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런 눈빛과 눈빛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이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홍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장정화라는 연구자께서는 이제 정상회복 불가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왜 이런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멈추면 이 모든 상황이 이후 홍콩의 일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국가에 대한 전복이나 반란을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안전법도 다시 추진될 것이고 교육을 비롯한 다방면의 통제가 강해질 것이다. 식민 시절에 도입되어 남용되었다가 73년 이후 잠들었던 긴급법은 수십 년 만에 다시 소환되었다. 지금 멈추면 이제 홍콩에서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일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크다. 윗세대는 과거에 충분히 싸우지 않고 순응하며 살았던 대한 미안함으로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더 악화된 홍콩을 남겨주기 위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주로 이제 홍콩시가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범죄자를 인도하는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수정되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그것을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인계하는 그런 식의 법으로 수정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해지면서 시위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중국에 좀 더 유리한 식으로 홍콩의 어떤 모든 결정권이나 정치적인 사안들이 결정될 거라는 어떤 우려와 불안들이 더 시작이 된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장정화 연구자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영상 작가는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위가 끝난 이후에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풍경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 시위 속에서도 일상을 계속 나아가는 어떤 홍콩 시민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화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홍콩 시위 다음에 이제 그런 흔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함께 보여주는 화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트에서의 화보는
이제 그 홍콩 시위가 2014년에 사실은 우산혁명하고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홍콩 시위는 2020년에 벌어졌고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을 다룬 작업들 3개의 작업을 이제 함께 묶어서 또 화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작업은 조니긴이라는 작가의 작업인데요. 이 작가는 그 시위가 모두 끝난 뒤에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위가 되게 격렬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껴줄 수 있는 화보입니다. 그리고 챈딕이라는 또 작가 또한 그 2014년 우산혁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작가는 좀 특이하게도 모든 화면에 선명하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전부 다 아웃포커싱 된 어떤 모습으로 이 시위의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조금 이 시위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나 정서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 시위를 같은 시민으로서 바라보는데 조금 슬펐던 어떤 그런 심정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작업인데요. 디누리라는 작가의 작업인데 사진만 보시면 과연 이 작업이 홍콩 시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요. 작은 사물들 혹은 막 휴지와 동전들 이런 것들이 이 사진 안에 보이는데 이 작업은 조니긴이 그 당시에 우산혁명 시위의 모습을 보았던 것들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배치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억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묻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지라든가 어떤 동전이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위대의 어떤 배치들, 이거를 또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에게는 이런 과거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홍콩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홍콩 시위 이전에 과연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것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그런 화보 챕터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스테판 어빙이라는 작가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주로 이제 홍콩에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건물의 형태를 탐구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건데 이제 1층에는 주로 상가가 있고 2층과 3층부터는 이제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아무래도 홍콩이 이제 면적이 되게 좁다 보니까 되게 고층 건물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되어 있는 형태의 이런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홍콩의 어떤 인상적인 주거 문화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이 작가는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계속 사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 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조합해 가지고 이 건물의 모습을 기록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봤던 로맹자크 라그리지의 또 다른 작업인데요. 콘크리트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돼서 고층 건물의 옥상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흔적들을 조금 기록한 작업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 위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나 어떤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레인 킬란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 시민들이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찍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당시의 홍콩 시위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평소에 되게 평온하고 일상적으로 태극권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이 작업을 좀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트통이라는 작가의 작업을 실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해서 홍콩에 오게 됐고 그리고 자신은 또 영국에 살면서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 가족의 내력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쫓아가면서
가족들의 어떤 옛날 사진부터 다시 재촬영을 하고, 또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동했던 경로로 따라서 그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자신과 할아버지의 삶의 이력이나 궤적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하고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왜 홍콩 시민들이 홍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 조금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이라서 이 작업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홍콩에 있지만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중국에 속한 홍콩에 있는 홍콩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이제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홍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 가지로 스스로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홍콩 시위를 계기로는 사실은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홍콩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그 김인정 기자가 어디서도 빌려오지 않는 홍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당시의 홍콩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취재하면서 담은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보자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인생의 반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던 시기를, 나머지 반은 홍콩이 중국에 다시 반환된 뒤를 살아온 50대 사회활동가 엘은 자조적으로 말했다. 홍콩이라는 곳은 원래 늘 그랬어요. 우리는 늘 여기 있지만 누구라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인터뷰를 끝내기 전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래도 단 하나를 택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나는 1인칭 주어를 먼저 꺼내든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정체성을 찾아내느냐 매우 망설이며 한참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아무도 아니었던 남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홍콩인이에요. 이제 홍콩 시위를 통해서 홍콩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홍콩인이라는 자각을 좀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찾아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잡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장진영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이제 홍콩 시위 안에서 실탄이 발사되고 한쪽 눈을 실명한 학생이 한 명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홍콩 시위 관련된 사진들 중에 한쪽 눈을 가리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콩 시위 때문에 희생되고 피해된 사람들을 조금 추모하고 위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보스토크 매거진은 매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주제 중심으로 이제 화보나 글이나 이렇게 함께 실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잡지 만들면서 어려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지점은 주제에 관련된 지점이에요.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주제 혹은 친해지기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거든요. 가끔은 이제 시의성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주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19호로 다뤘던 홍콩호가 특히 그랬거든요. 홍콩 시위에 관해서 복잡한 맥락이 있고 그런 정치적인 사안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파악하거나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했던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제를 다뤄주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독자들과 이야기해야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가 그렇게 조금 섣부르게 잘 모르는, 공부가 충분히 하지 않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잡지라는 매체가 늘 언제나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길자매들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콩호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였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함께 보자라는 어떤 일종의 제안으로 이 호를 만들게 됐거든요. 홍콩호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홍콩 시위와 관련된 사진을 본다고 해서 홍콩 시위나 홍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령 이제 이런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어떤 해당 장소와 사건을 정확하게 혹은 실감하기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입장과 시선들을 겹쳐서 본다면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나 입장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때마침 사실은 그 홍콩호를 만들던 시점에 그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신이 곧 이제 홍콩시를 취재하러 갈 건데 자신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가능하면 홍콩에 가시기 전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먼저 정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령 이제 물론 자신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미리 생각과 입장을 정하고 홍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상 가면 그 현장이나 실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상과 현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가 먼저 선행이 되면 그것과 맞는 장면과 어떤 이미지들만 찾게 되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판단을 먼저 내리기보다는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보스턴 매거진 19호 홍콩 편을 함께 보았고요. 만약에 보신 내용 중에 좀 더 궁금하거나 관심이 가는 작가들은 각자 찾아서 좀 더 보시면 작업이나 혹은 홍콩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